열전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추려서 한번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네. 뭐 오를 때도 물론 왜 올랐는지 궁금하겠지만 떨어질 때도 왜 떨어지는지 더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사실 중국 증시에서 요즘 들어서 급등, 급락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좀 급락이 더 많았습니다. 네.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예, 많은 궁금하실 점이 있으시다시피 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번, 6번 정도 출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때마다 공교롭게도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와서 상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 드리는 편이었는데 예. 공교롭게도 이번 주말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만 6.5%대 급락이 있었고요. 주간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지수가 하락을 했죠. 예. 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수가 10%가 하락을 하면은 어떤 그리스발 이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지만 후강통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요. 일단은 기존에 제가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신규 IPO 공모주 청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 예.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6월 17일부터 어떻게 보면 6조 위안 규모의 어떻게 보면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께서 IPO가 약간은 궁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모주 투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국태군안증권 어떻게 보면은 청약 증거금만 3조 위안이 포함될 수 있는 규모가 크게 상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주식들을 팔아서 혹은 증거금으로 사용을 해서 청약을 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강통 출시 지연 가능성 때문에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 아마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요. 예. 로이터 통신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성강통이 올해 10월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네. 상해 A지, 그러니까 성강통, 후강통 A주의 어떤 결제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MSCI 지수 좀 편입이 불발이 됐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강통도 시행이 올해 아닌 연내 안에 힘들 것이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은 뉴스. 이 두 가지 뉴스가 합쳐져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6.4%대 하락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팩트가 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중국 당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종합을 해보면은 예. 올해 7월 말 안에 성강통에 대해서 정확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겠다라는 증감이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추후로 진행된 뉴스는 없고요. 네. 로이터발 뉴스가 사실일지 아닐지는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예. 정리를 하자면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지수가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지수가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저희 당사 다른 직원들도 시향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그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 규범이라는 걸 좀 지난주 6월 18일 날 얘기를 했고요. 네. 5개 정도 규범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저희 루머를 감시하겠다, 주식 관련 블로그, SNS에 대한 그런 거 감시를 하겠다 이런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3대 악재죠. 예. 악재가 포함이 되면서 일단은 빠졌다. 네. 좀 예상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종목도 종목인 시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예.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5,178포인트 고점을 찍었던 상해종합 증시가 지금 4,500포인트 밑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은 사야 됩니다. 60일선에 걸려 있고 거래가 그렇게 터지지 않았고 예. 개별 종목이라 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선뜻 그 용기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게 네.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종목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예. 일단 60일선에서 사야 된다는 의견은 동일하며 특히 10% 정도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지수 급락이면은 반발성 매수 들어왔고요. 예. 일단은 주말에 뉴스를 좀 기대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상해 증시가 폭락이 나올 때마다 중국 정부에서는 지준율 인하라든지 혹은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혹은 대출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예. 가지 지금까지 봐오시면은 부양책이 나왔었는데 주말에 제가 기다렸거든요. 네.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일단 단오조의 휴장 때문에 오늘 안 나오는 거라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럼 부양책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종목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이렇게 급락한 데 따른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팩트에 조금 더 유념을 하시면서 루머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증시 차트, 지수 차트를 봤습니다만 이게 종목이라면 사야 한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와 같은 종목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은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향도 말씀을 좀 드렸죠. 일단은 그 증권주라든지 금융주, 은행주 같은 것들은 아직은 매수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는 구구기업,
개혁 수혜주 플러스 밸류에이션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투전력홀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국투전력홀딩스가 나왔습니다. 역시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소개와 함께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먼저 차트부터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전일 상해 지수가 6.4% 빠졌는데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방송 나오면서 말씀드렸을 때 작년 11월 수강통 출범 이후에 그렇게 오른 수치도 아닙니다. 뭐 중국 남차, 북차 합쳐는 중차 같은 경우는 5배 이상이 올랐으니까. 예. 그런데 뭐 2배 정도 오른 상황. 하지만 밸류에이션 메리트 역시 있다라고까지 먼저 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발전소 건설과 운용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발전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가 국가개발투자공사라는 곳이 있고요. 이곳이 구구개업 수혜 가치 개혁이 되면서 일단은 모멘텀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론강 수력 발전 모멘텀이 같이 가지고 있다 말씀 좀 드려볼게요. 뭐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국투전력 홀딩스의 기본 매출 구조는요. 화력 발전이 43%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수력 발전이 52%,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3.8% 정도. 이게 2014년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3년 기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적고요. 화력 발전 비중이 50%가 높습니다. 점점 수력 발전 비중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사업 영역 같은 경우도 같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그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중국 전력 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지금 차이나 같은 경우가 코리아 밑에 있죠. 예. 있고 지금 위에 US, 재팬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연평균 4%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딴 거 빼고 발전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을 제치고 지난 분기에 1위로 설비 부분에서는 금액 면으로 1등을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4% 증가, 즉 어떤 전력 소비 자체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일단 내용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까지 보면 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전력 1kW 생산 시에 투입되는 석탄량. 이게 좀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일단 석탄량이 좀 줄어들고 있죠. 예. 왜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 화력 발전을 하고 있는데 석탄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 효과라든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석탄량 자체를 줄여버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재조명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09년부터 14년도까지 화력 매출 비중이 높았으나 14년도 2분기부터는 저수익 발전소, 화력 저수익 발전소를 좀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역시 보시면서 석탄 가격 역시 일단 줄어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동사의 아론강 수력 발전소 좀 굉장히 좀 저건가요? 예, 예. 광활하지 않나요? 아론강이 장강보다는 짧습니다. 예. 하지만은 급유량이 중국 내에 최상위권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장강보다 짧긴 하지만은 13번째 수력 발전. 그러니까 건설 비용 자체도 타 지역 대비해서 14%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예. 동사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평균 가동 시간은 일단 증가하고 있고 이건 1년 단위로 보실 수가 있는데 12월 가서 좀 줄어든다. 내용까지 다음 그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예. 일단 가장 핵심일 텐데요. 일단 국투전력 홀딩스의 밸류에이션 메리트입니다. 일단 당사에서 추정한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가지고 했을 때 일단은 괴리율 자체가 34% 정도, 18년 정도 목표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측면에서 역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 증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으로 국투전력홀딩스에 대해서 모멘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연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더 핫한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